자, 이번에는 구인 구직 앱 관련돼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상황 분석 1단계 정보 조회. 정보 조회는 뭐냐? 사용자는 회사 모집 광고를 보고 광고와 회사에 합격한 모집 광고와 회사에 합격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조회할 수 있다. A라는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자기소개서, 우수한 자기소개서를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그래서 자기 또는 내가 어떤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내가 지원한 내역들,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은 이러한 지원자를 조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력서 모집 공고 관리. 이력서 관리는 사용자가 원하는 회사에 지원하기 위한 이력서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고 모집 공고 관리는 이력서 관리에는 이력서 관리가 모집 공고 관리가 있네요. 회사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채용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서버는 맞춤 추천 서비스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모집 공고를 추천하고 공고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의 게시물을 관리한다. 구인구직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기업을 관리한다. 서버는 이러한 거를 가지고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사용자, 그리고 기업, 그리고 서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 기업, 서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액터를 나타내면 사용자가 있고 구인구직 앱은 기업이 있고 서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유스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져요. 갑자기.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보면 많이 있죠. 회사 모집 공고 조회 기능, 합격자 자소서 조회, 이력서 관리, 입사 지원 현황 조회, 모집 공고 관리, 지원자 소개, 맞춤 추천 서비스, 사용자 관리, 기업 관리, 게시물 관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조금씩 커져요. 이 다이어그램 보면. 그러면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10개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액터들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냐, 어떤 액터와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회사 모집 광고는 조회는 사용자가 하는 거죠. 합격서, 이력서, 입사 지원 현황 조회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할 수 있죠. 서버는 맞춤 추천 서비스도 하고 게시물 관리도 하고 사용자 관리, 기업 관리 이런 걸 서버가 다 하는 거죠. 기업은 뭐예요? 모집 공고 관리, 지원자 조회, 모집 공고 지원자 조회도 하고 모집 공고 관리 이런 걸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를 그릴 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좀 복잡하게 지금 이 다이어그램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복잡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유스케이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제가 여기 이만큼은 끌어냈지만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니까 유스케이스가 이런 것들이 있다 가정하고 해야 돼요. 가정해서 왜냐하면 처음 하니까 제가 앞에서 한번 그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회원가입이나 아니면 ATM기 같은 건 여러분들이 기능을 잘 알아요.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쉽게 끄집어내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구인구직앱은 쓰는 사람 외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유스케이스가 있구나. 또한 구인구직 앱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습할 때는 그냥 이러한 것들이 그 내용에서 이러한 유스케이스들이 있구나 하고 이 유스케이스하고 액트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그런 거를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한 사용자, 서버, 기업이라는 액터가 이러한 유스케이스들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용자는 방금 회사 모집 공고 조회, 합격 자소서 조회, 이력서 관리, 입사 지원 현황 조회를 할 수 있고 기업은 모집 공고 관리, 지원자 조회를 할 수 있고 서버는 맞춤 추천 서비스, 게시물 관리,
사용자 관리, 기업 관리. 맞춤 추천 서비스라는 거는 이게 구인구지 앱이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IT 쪽으로 어디를 원서를 중견기업으로 넣고 싶다. 그리고 지역은 어디다. 그럴 때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이력서들 이력서 자기소개서 했던 것들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맞춤 추천 서비스예요. 나는 경영학 쪽으로 입사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합격자 이력서들을 보고 싶다. 그럴 때 이 서버가 그러한 맞춤 추천 서비스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4학년이나 취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이거는 좀 오픈된 사회에서 가능하죠. 회사가 이력서를 지원했는데 합격자들의 이력서들을 잘 안 보여주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이력서나 이런 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러한 맞춤 추천 서비스하고 이런 구인구집 앱 또는 아마 그 전문가들이 멘토링 같은 걸로 해서 이런 지도를 하는데 그러한 정답에 가까운 그런 훌륭한 자소서들을 많이 제출을 해서 A라는 기업에 가려면 이런 정도의 자기 이력서를 자소서를 쓰면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앱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인구직 앱 유스케이스 모델링이고 이거를 실제 그림은 이렇게 구인구직 앱 시스템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세 개의 기업과 사용자 서버의 그런 액터들과 여기에 있는 유스케이스와의 사이 관계를 가지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서점 한번 봅시다. 온라인 서점은 여러분들 아까 대출하고 대여, 주문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내용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온라인 서점은 고객이 주문을 시작해서 항목을 추가 제거할 수 있다. 주문 기능이에요. 주문 기능. 책 번호와 항목 수량을 변경할 수 있고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정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기차표도 내가 끊어놓고 언제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이런 문자도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자꾸 입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러한 온라인 서점에 주문 기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결제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알지만 여기서는 내가 상품 결제 기능을 왜 넣냐 거래를 승인하는 거나 거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결제할 때 이게 카드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카드사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CVC 번호라든가 그 다음에 비밀번호 몇 월 몇 년도 이런 걸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거래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온라인 시스템에는 필요하니까. 그리고 신용카드가 승인이 되면 창구 직원이 요청된 품목을 포장해서 고객에게 배송하고 품절된 상품은 재입고한다. 품절된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책이 다 팔렸을 때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온라인 서점의 액터들을 찾아봅시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방금 나온 게 고객이라는 게 있죠. 고객. 그 다음에 또 아까 신용카드 회사도 있죠. 신용카드 회사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 나오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상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래서 타이머라고 했어. 타이머라고 합시다. 타이머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배송하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배달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구 직원이라는 게 있죠. 창구 직원. 이렇게 고객, 타이머, 신용카드 회사, 배달원, 창구 직원 이렇게 액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볼까요? 자, 고객, 타이머,
신용카드 회사, 배달원, 창고직원 이렇게 액터들이 나왔어요. 그럼 액터가 나왔으니까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찾아야겠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유스케이스는 책을 주문하는 거. 아까 주문하고 취소한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가 거래를 승인하고 거래를 거부하고 배달원은 상품을 배송하고 그 다음에 상품 포장 및 운송을 하고 상품을 재입고 창고직원은 상품을 재입고하고 그죠? 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게 이야기했으니까 유스케이스가 어떻게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유스케이스를 찾아보면 책 주문, 취소, 거래 승인, 거래 거부 이게 어디가 해요? 이거는 신용카드 회사가 하겠죠. 신용카드 회사가 딱 보면 알죠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 유스케이스는 뭐가 한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배달은 잘 모르는데 배달 어디 있습니까? 상품 배송 여기 있네. 상품 배송은 누가 해요? 배달원이 하겠죠. 아까 배달원이라고 했죠. 배달하는 거. 배달의 민족. 예? 우리나라는 배달이 이게 주문 배달이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죠. 상품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은 뭐 한다 했어요? 직원은 상품 포장 및 운송 직원은 그 다음에 상품 재입고 한다고 그랬어요. 고객은 책을 주문하고 주문 취소를 하는 게 고객이죠. 고객이 주문하고 취소하고. 그럼 아까 액터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빠졌네. 타이머죠? 타이머는 어디 있어요? 타이머는 시간이 지나면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타이머가 여기에 있죠. 시간이 지나면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래서 보면 고객은 책 주문하고 책 주문 취소가 되고 타이머는 주문 취소가 되겠죠. 이게 중복이 되죠. 그래서 고객은 주문 취소, 책 주문, 타이머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겠죠. 주문 취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 거래 승인, 거래 거부. 그 다음에 창고 직원은 상품 포장 및 운송, 상품 재입고, 배달원은 상품 배송. 여기서 퀘션 마크. 타이머라는 게 왜 액터예요? 외부에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구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요즘은 구현이 될 수 있죠. 여기다 타이머라고 해도 돼요.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타이머는 책 주문 취소할 때 뭐가 돼요? 익스텐드가 되죠. 익스텐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익스텐드 이거는 액터로 안 하고 그러죠? 책에서는 타이머를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시간이죠. 연결하니까 보통 컴퓨터 안에 있는 시스템이 연결이 되고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컴퓨터에 있는 시간 요거를 이용하니까 타이머로 했는데 나는 싫습니다. 나는 여기서 타이머를 해가지고 이걸 갖고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TIM 타이머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뭘로 해요? 익스텐드로 하면 돼요. 근데 익스텐드로 하면 주문 취소를 고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이 타이머를 안 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서 자기가 액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타이머로 유스케이스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밖에다가 타이머라는 게 있어서 하겠다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 타이머가 주문 취소, 책 주문, 신용카드 회사는 승인 거부, 그죠? 배달원은 배송, 직원은 포장 및 운송, 상품 재입고 여기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타이머가 이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됩니다. 구현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밖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기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축하려고 하는 거를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이게 옳다가 아니라 거기에 원하는, 내가 어떤 걸 원하냐,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이어그램을 거기에 맞게끔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봅시다. 요즘 카카오 택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카카오 택시. 우리가 카카오에서 카카오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택시가 금방 오죠. 그래서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카카오 택시는 택시 호출,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해서 카카오 택시를 호출합니다. 나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겠다. 그럼 택시기사는 출발지와 도착지 이거를 확인해서 택시콜을 받는다. 가까운 데 있는 데서 먼저 택시기사가 콜을 한 사람이 먼저 콜을 한 사람이 오겠죠. 근데 승객은 기다리다 보니까 안 와. 안 오니까 나 그냥 갈래. 다른 거 부를래. 그래서 지나가는 택시가 있으니까 탔어. 그러면 호출을 취소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택시가 좀 가까운 데서 요즘은 콜을 받으면 요즘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2분 후에 도착합니다. 3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는데 어떤 택시가 먼저 눌렀다. 그랬는데 10분 걸려. 이 승객은 빨리 가고 싶어. 택시가 오니까 바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호출을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택시기사가 방금 딱 내 지역인 줄 알고 눌렀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20분 가야 돼. 그러면 자기가 배차를 취소하면 바로 다음 콜로 이어져야겠죠. 다른 택시한테도. 그래서 택시기사가 배차를 취소할 수 있다. 자, 결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용기록, 승객은 이용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이용기록을 통해 택시기사명과 택시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택시기사, 택시정보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액터는 승객과 택시기사. 그죠? 여기서 제가 숙제라기보다는 한번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택시는 다 이용했으니까 제가 이런 간단한 예제를 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유스케이스, 택시 호출 취소, 이용기록 조회, 택시 정보 확인, 이용기록 택시 정보 확인, 결제, 현금 결제, 신용카드 결제, 콜 받는 거, 배차 취소 이라는 것들이 유스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승객은 어떻게 하고 하는지를 볼까요? 자, 승객은 택시 호출, 취소, 이용기록 조회, 택시 정보 확인, 결제를 할 수 있고 기사는 콜 받기, 배차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콜 받기, 배차 취소. 승객은 결제를 하는데 현금이냐 신용카드냐 익스텐드로 할 수 있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문제를 내보죠. 여기에서는 제가 그 책에서는 안 썼는데 배차가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배차가 취소되면 인크루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인크루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크루드. 여기에 무슨 유스케이스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문제 하나 낸다고 했죠? 배차가 취소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택시 호출이 떠야 돼요. 이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택시 호출이 자동으로 떠야 돼요. 다른 사람 택시 호출 글씨가 또 택시 호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배차를 취소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택시 호출이 아까 이 A라는 승객이 했던 그 호출 정보가 바로 떠야 돼요. 이거는 자동으로 배차 취소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에다가 택시 호출을 넣으면 이거 아주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거는 실습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차 취소하면 택시 호출이 바로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유스케이스가 필요하지 않는가? 엑설런트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시스템을 모델링 할 때는 그러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이어그램에 필요한 것만 간단한 거 모아서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넣으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은 UML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고 이게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걸 이용해서 더 좋은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신청 관리. 이거는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직원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계를 잘 몰라. 그래서 나는 그 회사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 신청을 합니다. 저 회계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교육과정 자동 지원을 통해서 과정을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교육을 신청했어요. 뭐냐면 이 자동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직원들을 그 업무에 있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직원은 회계를 잘 모른다. 아니면 또 다른 거 UML 모델링을 잘 못한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한테 그러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이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교육 신청. 그러니까 직원이 선택하기 어려워. 나 이 업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다 듣기도 그렇고 할 때 교육 매니저가 그러한 교육 과정을 참고해서 직원에게 가장 적합한 과정을 추천한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강 신청할 때 2학년이나 3학년 갈 때 어떤 과목을 들을까 고민하잖아요. 이때 교육 매니저 여러분들은 선배가 되겠죠. 또는 지도교수가 너는 이거 좀 들어라. 2학년 3학년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 그래서 교육 신청이 있었고 교육과정 주문은 직원이 교육을 신청하면 승인되면 교육과 신청서를 이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보내서 그러한 신청서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주문받는다.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교육 목록을 유지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었으면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죠. 직원, 교육 매니저, 외부 교육 훈련기관. 그래서 액터를 보면 이렇게 직원, 교육 매니저, 외부 훈련 기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유스 케이스, 교육 신청 취소, 교육 목록 지원 활동, 교육 과정 주면 교육 목록 유지 관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액터와 유스 케이스 사이 관계를 봅시다. 직원은 교육을 신청하고 취소할 수 있고 매니저가 신청할 수 있잖아요. 신청 취소, 목록 유지 관리, 교육 과정 주문. 외부 훈련 기관은 교육 과정을 주문할 수가 있어요. 직원은 교육을 신청하는데 이러한 교육 목록 자동 지원이라는 게 있었죠. 교육 목록 자동 지원. 교육 목록 유지 관리, 교육 목록 자동 지원을 외부 훈련 기관이 인크루드 해주는 거예요. 하면은 자동 지원이 인크루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육 매니저는 신청 취소 유지 주문, 직원은 신청 취소. 그다음에 요 유지 관리와 신청은 자동 목록으로 해서 자동으로 교육 목록이 자동으로 지원이 되고 교육과정 주문하면 외부 훈련 기관이 이거를 받아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육 신청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다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마지막 연습 실습 문제인데 투자거래라는 거 생소하죠? 투자거래.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거래 관리자와 거래자 그리고 투자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회계 시스템. 회계 시스템이 액트로 나왔네요. 회계 시스템에서 계좌를 갱신한다. 거래자는 투자할 기업의 가치를 위험 분석하고 기업 외부 시스템이죠. 위험 분석하고 거래자가 결정한 가격과 기업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서 평가를 내린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용어가. 거래자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업과 거래를 성사시킨다. 이렇게 지금까지
도서 예약 뭐 이런 거 ATM기 해봤지만 요거는 조금 용어들이 생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액턴을 찾아보면 거래관리자 또 거래관리자가 있고 또 거래자가 있죠. 거래자가 있고 회계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액터를 보시면 거래관리자, 거래자, 회계 시스템, 그다음에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유스케이스 아까 유스케이스 생각해 볼까요? 유스케이스는 여기에서 한도를 설정, 금액 설정하는 거예요. 금액 한도 설정. 볼까요? 좀 어려우니까 유스케이스 바로 보고 합시다. 자, 한도를 설정한다. 그죠? 위험을 분석한다. 가격을 결정하는 게 거래 성사, 계좌 갱신, 가치 평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한도 설정을 하고 그럼 한도 설정 누가 하냐? 한번 보고 갈까요? 잠깐. 거래 관계자, 거래자, 기업, 회계 시스템. 자, 거래 관리자는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 관리자가 거래자는 위험 분석, 가격 설정, 거래를 성사시키고, 기업은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가치 평가, 위험 분석을 하면서 가치 평가가 나오고 가격 결정을 오면서 거기에 가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회계 시스템은 계좌를 갱신한다. 거래자는 위험 분석과 가격 결정할 수 있다. 요 잘못됐네요. 교육시장 관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거하고 투자거래.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그죠? 가격 결정, 거래 성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거래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거래 관리자는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자는 저 한도 내에서 투자를 얼마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거래자가 위험 분석을 해요.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얼마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성사.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래 관리자가 난 1,000,000원을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이 투자하려면 이 거래자가 이 거래 관리자의 1,000,000원을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위험 분석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한다. 어떻게? 5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 기업은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성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거래자가 다 이용을 하는 거죠. 위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 분석을 하면 가치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업은 우수기업이다. 이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 기업은 위험하다. 이 기업은 또 1년까지 못 가고 3개월만 투자한다. 이런 것들을 해서 거래 관계자가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이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받는 거죠. 회계 시스템은 이러한 계좌들을 갱신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용어가 좀 어렵지만 거래자, 거래 관리자, 회계 시스템, 기업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여기 투자 거래는 거래 관리자가 투자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회계 시스템에서 계좌를 갱신한다. 거래자는 투자할 기업의 가치를 위험 분석하고 거래자가 결정한 가격과 기업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서 평가를 내린다. 그죠? 거래자가 결정한 가격과 기업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서 거래자가 이 기업에는 1,000,000원 정도 된다는데 기업이 2,000,000원으로 했으면 안 되죠. 그거와 좀 맞춰서 평가를 내려야겠죠. 거래자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업과 거래를 성사한다 그랬어요. 그게 여기에 보면 나와 있죠. 거래자는 거래 성사, 기업과 같이 가격 결정도 하고
위험 분석이 거래자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치 평가를 이루어지고 회계 시스템은 외부 시스템 계좌갱신 은행이에요. 은행 계좌갱신을 하고 거래 관리자는 한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다 해서 투자 관련 투자 거래 시스템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